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그 초록색 간판 올리브영. 단순히 화장품 좀 잘 파는 동네 가게인 줄 아셨다면 오산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부터 바로 찌르고 들어갈게요. 올리브영 매출 폭증, 그리고 이 엄청난 폭주가 왜 하필 지금 CJ ENM 같은 핵심 계열사 주식을 눈여겨봐야 하는 강력한 이유로 연결되는지 그 기막힌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매점을 넘어 그룹 전체의 운명과 가치를 쥐고 흔드는 핵심 엔진이 된 올리브영, 그 진짜 가치를 오늘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올리브영에 샴푸 하나만 사러 들어갔다가 어느새 양손 가득 들고 나온 적이요. 그냥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험은 사실 수년에 걸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예요.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5조 8,335억 원. 와, 단위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고물가다, 소비 침체다 하면서 다들 곡소리 내고 있을 때 올리브영은 작년에만 이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완전히 갈아치웠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1.8%나 훌쩍 뛰어오른 수치예요. 매출 2조 원 넘겼던 때가 2021년인데 불과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폭풍 성장한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완전히 엎어버린 경이로운 폭주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업이익률 12.8%. 보통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마진 2%에서 4%만 남겨도 올해 진짜 선방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12.8%라니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건 오프라인 소매점 성적표가 아닙니다. 맨날 출혈 경쟁하느라 쪼들리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아득히 뛰어넘었고요. 거의 고수익 뽐내는 거대 IT, 빅테크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진 구조예요. 그냥 물건 떼다 파는 수준을 넘어 완벽한 독점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12.8%가 가능했을까요?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에요. 바이오힐보, 웨이크메이크 같은 브랜드 들어보셨죠? 올리브영이 직접 기획하고 독점 판매하는 이 상품들은 일반 입점 브랜드보다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남의 물건 팔아서 수수료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내 상품을 내 매장에서 직접 파는 구조니까요. 쿠팡이나 무신사가 PB로 수익성 개선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PB 비중도 같이 커지면서 마진이 저절로 두꺼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미친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가능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데믹 이후 완전히 빵 터져버린 외국인 관광객 특수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을 찰떡같이 이어버린 오늘드림 전략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터진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축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탄탄한 방어막을 쳐버린 거죠. 첫 번째 기둥부터 자세히 볼까요? 명동이나 홍대, 성수동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 양손에 올리브영 쇼핑백 하나씩 다 들려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 11개월 동안 긁은 돈만 무려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요? 전체 오프라인 매출의 무려 28%를 외국인 관광객이 책임졌어요. 관광 핵심 상권에 외국어 특화 직원들 쫙 배치하고 면세 서비스 고도화한 게 아주 제대로 먹혀든 겁니다. 우리 내수 지갑이 좀 얇아져도 밖에서 밀려드는 수요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완벽한 리스크 해지가 된 셈이죠. 이런 오프라인 장악력은 여기서 안 끝나고 오늘드림을 타고 온라인으로 뻗어나갑니다.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이 69.4%로 탄탄한데 온라인이 무려 30.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비결이 뭐냐?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수천 개 매장을 마치 거미줄 같은 초소형 물류창고로 써먹은 겁니다. 막대한 돈 들여서 거대한 물류센터 지을 필요 없이 그냥 고객 집 앞 매장에 있는 물건 포장해서 3시간 안에 쏴버리는 거죠. 비용은 확 줄이고 온라인 점유율은 단숨에 30% 위로 끌어올린 진짜 스마트하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걸 따라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올리브영을 위협하던 랄라블라, 롭스 다 어디 갔습니까?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죠. 쿠팡이 뷰티 카테고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맹추격 중이지만 전국 1,300개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물리적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돈 쏟아붓는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체험하는 뷰티 쇼핑의 특성상 고객들이 쿠팡으로 완전히 이탈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올리브영, 이 해자는 앞으로 수년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올리브영이 이렇게 돈을 쓸어 담으며 축제 분위기일 때 그룹 내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4분기 성적표 보면 한숨 나옵니다. CJ 제일제당, CGV,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CJ ENM까지 전부 다 적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거든요. 오직 올리브영 혼자 1,5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며 가문을 먹여 살린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CJ ENM 주가 지금 안 사면 손해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올리브영의 이 엄청난 현금 창출력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바닥을 찍은 CJ ENM이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과 체력을 벌어준 겁니다. 가장 어두운 천호를 지날 때 올리브영이 버텨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일만 남은 CJ ENM의 진짜 가치를 시장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업계의 시각도 아주 직설적입니다. 보통 증권가 리포트들은 되게 점잖은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올리브영이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게임 용어까지 썼겠어요? 주요 계열사들이 줄줄이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지주사 전체의 실적과 가치를 올리브영 혼자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시장 전체가 팩트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CJ ENM이 진짜 반등할 수 있냐고요? 부진의 원인부터 짚어봐야죠. 콘텐츠 제작비 급등과 광고 시장 침체, 이 두 가지가 CJ ENM을 짓눌렀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소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티빙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 시즌2 흥행 이후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해외 콘텐츠 판매 수익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시간을 벌어준 그 사이 CJ ENM은 조용히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이슈는 뭘까요? 바로 올리브영의 상장 연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런 알짜배기 자회사가 상장을 미루면 완전 악재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관과는 반대로 이 상장 지연은 지주사인 CJ 주주들이나 CJ ENM 같은 핵심 계열사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팔고 나가고 올리브영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주사인 CJ의 올리브영 지분율이 51%에서 무려 66%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 말은 즉 올리브영이 매년 갈아치우는 저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을 외부로 한 푼도 안 뺏기고 지주사가 온전히 다 쥐게 됐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 분석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리브영 몸값이 6조에서 최대 10조 원까지 평가받고 있거든요. 알짜 자회사가 따로 상장해버리면 모회사 주가 떨어지는 그 고질적인 지주사 디스카운트 다들 아시죠? 쉽게 말하면 황금 거위를 쪼개서 팔아버리는 꼴이에요. 그런데 상장이 연기되면서 이 10조 원짜리 황금 거위가 쪼개지지 않고 CJ라는 지주사 울타리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존된 겁니다. 자, 그럼 지주사는 이 울타리 안 황금 거위한테서 어떻게 쏠쏠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을까요? 아주 확실한 파이프라인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브랜드 상표권입니다. 올리브영 매출의 0.4%를 사용료로 따박따박 떼어가니까 올리브영 매출이 조 단위로 뛸 때마다 지주사 현금도 가만히 앉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고배당입니다. 막대한 현금을 뽑아내는 올리브영한테서 대규모 배당금을 쫙쫙 끌어올려 지주사 주주 환원에 팍팍 쏠 수 있는 실탄이 완벽하게 장전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돈의 흐름을 눈치 빠른 증권사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삼성증권은 높아진 올리브영 지분율 66%를 즉각 반영해서 CJ의 목표 주가를 단숨에 26만 원으로 공격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알짜 자회사 지배력이 커지면서 그동안 지주사를 짓눌렀던 저평가 딱지가 드디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근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가슴 뛰는 성장 스토리가 아직 절정에도 않았다는 겁니다. 2026년 실적 전망을 보면 올리브영 연매출은 가볍게 6조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로 본격 진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수요랑 관광객만으로도 이 정도였는데 미국 시장 진출 성과가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동네 뷰티 스토어를 넘어서 완벽한 글로벌 K-뷰티 플랫폼으로 체급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올리브영은 이미 미국 내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K-뷰티 브랜드 큐레이션으로 현지 MZ세대를 공략 중이에요. 세포라, 얼타뷰티가 꽉 잡고 있는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전문 플랫폼이라는 완전히 차별화된 무기로 파고드는 전략이죠.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K-뷰티에 푹 빠지게 만들고 그 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계속 구매하는 구조까지 연결되면 북미 온라인몰이 하나의 독립적인 성장 엔진이 됩니다. K-팝, K-드라마가 닦아놓은 한류 열풍이라는 탄탄한 토대 위에 올리브영이 올라타는 그림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함께합니다. 오늘 분석은 공개된 데이터와 증권사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 상황,
금리 변화, 환율 리스크 등 변수는 언제든 존재하고요. 최종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 아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보죠. 매년 조 단위로 폭발 성장하는 올리브영. 이 황금 거위의 상장이 미루어지면서 지주사는 그 눈부신 과실을 온전히 독식하게 됐습니다. PB 브랜드와 O2O 전략으로 마진 구조는 더 탄탄해지고 있고 경쟁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영이 벌어준 귀중한 시간 덕분에 CJ E&M 같은 핵심 계열사들은 최악의 부진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상장 연기라는 겉보기 뉴스에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바닥을 다지고 튀어오를 준비를 마친 CJ E&M과 지주사를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수혜주를 담을 가장 완벽하고 숨겨진 투자 타이밍은 바로 지금일지 모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CJ E&M 실적이 실제로 언제 터질지 그 타이밍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뤄볼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